차가 멈춰섰을 때 나는 코트깃을 세우며 창밖을 내다봤다. 쪽방촌이었다. 언제 봐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는지도 모른다. 전무님, 준비됐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차문을 열어줬다. 나는 내렸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찔렀다. 하지만 추위보다 먼저 느껴진 건 카메라의 시선이었다. 이미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연습된 미소. 10년 넘게 지어온 얼굴이었다. 재단 로고가 박힌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찰칵, 찰칵. 한주민이 다가와 박스를 받아갔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척, 진심인 척. 사진은 잘 나올 것이었다. 골목 안쪽으로 한 컷 더 가시죠. 직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양옆으로 판잣집들이 빼곡했다. 비닐과 허니블로 덧댄 벽, 금간 시멘트 바닥,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나는 숨을 얕게 쉬었다.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보였다. 여인이었다. 낡은 카트에 기댄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목발이 그녀의 오른쪽을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허벅지 위에서 끝난 왼쪽 다리, 바지 한쪽이 텅 비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카트 안에 무언가를 접고 펼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냥. 전무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10년이 흘렀어도,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어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서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람에 흩어지는 한숨처럼 내 입술 위에서 사라졌다. 박서연. 그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여인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카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전무님, 촬영 대기 중입니다. 홍보팀 직원이 팔을 잡아 끌었다. 정신을 차렸다. 카메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이 뻣뻣했다. 잠깐, 내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촬영 중단. 주변이 술렁였다.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다시 그 여인을 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목발 소리만이 골목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귓속 깊이 박혔다. 전무님, 무슨... 아니야. 나는 날카롭게 말을 끊고 돌아섰다. 비서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태블릿을 든 채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연.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을 죽였다. 그래야만 했다. 10년치 행적. 전부 찾아.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요? 지금.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차를 향해 걸었다. 직원들이 황급히 뒤따라왔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쪽방촌 골목이 멀어졌다.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박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목발에 기댄 채 잃어버린 다리를 이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뱉어낼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무언가. 그날 밤 재단 본관 대강당은 빛으로 가득했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였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수백 명의 하객이 잔을 들었다. 축하 인사가 오갔다. 웃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무대 아래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사람들이 다가왔다. 악수를 청했다. 축하한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또 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배경막을 향했다. 거대한 사진 속 내 얼굴, 그 옆에 인쇄된 문구, 도시의 다리를 놓다. 나는 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재단의 슬로건, 10년 넘게 써온 말이었다. 건설과 의료로 도시의 격차를 메운다는 뜻이었다. 명함에도, 보도자료에도, 현수막에도 새겨진 문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문구가 나를 비우는 것 같았다. 도시의 다리를 놓다.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세운 다리인가? 웃음이 올라오려다 멈췄다. 웃을 수가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행사장의 소음이 문 뒤로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벽에 기댔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웃지 못하고 있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웃을 자격이 없었다. 목발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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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위에서 끝난 다리, 카트에 기댄 여인, 박서연.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걸어왔다. 나를 향해. 나는 눈을 떴다. 복도 천장에 조명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도 어둠이 보였다. 내가 외면해온, 묻어버린, 잊으려 애썼던 어둠이.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비서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았다. 박서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목발을 짚고 있는지,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벽에 기댄 채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장 구두가 보였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가죽, 먼지 하나 없는 구두. 그리고 떠올랐다. 목발에 기댄 여인의 발, 낡은 운동화, 해진 신발끈. 나는 눈을 감았다. 도시의 다리를 놓다. 그 문구가 가슴 속 깊이 박혔다. 칼날처럼.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내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재본된 팩스 용지였다. 손때가 묻은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박서연 씨 관련 자료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표지에 적힌 이름, 박서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다. 요약해. 나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아직은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비서가 한 장을 넘겼다. 과거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셨습니다. 성수동 재개발 구역 근처였습니다. 성수동. 나는 그 지명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재단이 대규모 복합의료센터를 지은 곳이었다. 10년 전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근 구조물이 붕괴했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다. 계속해. 딸을 잃으셨습니다. 박하린. 당시 7살. 가슴이 내려앉았다. 박서연 씨는 그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목발, 텅 빈 바지, 카트에 기댄 여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CCTV는 보관, 연한 만료로 삭제됐습니다. 현장 보고서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전점검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결론 부분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다. 무사고.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무사고? 예. 공식 기록상 그날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됐다. 아이가 죽고 여인이 다리를 잃었는데 무사고라니. 결제 라인은 비서가 마지막 장을 펼쳤다. 나는 그 문서를 들여다봤다. 서명란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다. 담당자, 팀장, 부장, 이사, 그리고 마지막 오미자 이사장. 어머니였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비서가 황급히 그것을 주워들었다. 전무님, 더 있어? 예.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었다. 펼쳐진 쪽지 위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도 기도였다. 박서연의 글씨였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현장 정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카페 잔해 속에서.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글씨체가 흔들렸다. 울면서 썼을까? 아니면 다리를 잃은 채 병상에서 썼을까? 그날 비서가 입을 열었다가 망설였다. 말해. 그날 재단은 구청과 대규모 기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위에서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아이의 죽음을 정리, 여인의 다리를 정리, 진실을 정리. 육아.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결제 라인의 끝. 오미자 이사장. 내 어머니. 나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집무실 벽에 액자가 보였다.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사진. 오미자 이사장이 젊은 날을 포옹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아들. 재단의 미래. 사진 속 그 사람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전무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서연의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도 기도였다. 그녀는 딸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을까? 아프지 않아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빠가 곧 올 거야 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딸은 죽었다. 다리는 잘렸다. 진실은 묻혔다. 재단의 이름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뒷모습이 다시 보였다. 목발에 기댄 채 골목으로 사라지던 그 모습. 이제 나는 알았다.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누가 빼앗았는지.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다. 비서. 예. 어머니. 일정 확인해. 지금 말입니까? 지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집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벽에 액자. 포옹하던 그 사진.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남이었다.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박서연, 박하린. 그 이름들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귓속에서 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이사장실. 어머니가 있는 곳. 문이 닫히며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창백한 얼굴, 굳은 입술,
떨리는 눈동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재단 전무인가? 오미자의 아들인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한 공범인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숫자가 바뀌었다. 5층, 10층, 15층. 박서연의 쪽지가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거짓말은 끝이다. 최상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사장실 앞에 섰다. 문패에 새겨진 이름. 오미자 이사장. 나는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다. 민우야, 어머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서연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앉거라. 서 있겠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그건 오래된 일이다. 10살 된 아이에게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박하리는 아직도 7살입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안전점검 보고서, 무사고 기록, 결제, 서명.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다. 보고서다. 거짓 보고서입니다. 필요한 조치였다. 조치요? 나는 비웃었다. 웃음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아이가 죽었는데 조치라고 하십니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야, 넌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급박해서 아이 죽음을 묻었습니까?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재단이요? 재단이 사람보다 중요했습니까? 재단이 무너지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수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는다. 그 무게를 생각해봐라. 하나의 목숨은요? 그 무게는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책상을 쳤다. 대답하십시오. 충분히 보상했다. 보상이요? 합의금을 줬다. 치료비도 됐다. 그 여자가 더 요구한 건 없었어. 그 여자, 어머니는 박서연을 그렇게 불렀다. 이름도 아닌 그저 그 여자. 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박서연의 글씨. 이것도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쪽지를 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도 기도였다. 어머니, 이 여인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진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실은 사치다.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실은 배를 채우지 못한다. 재단이 지켜져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재단을 지킨 게 아닙니다. 어머니, 자리를 지킨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민우야, 그날 기부 약정과 인허가가 걸려 있었죠. 사고가 알려지면 전부 취소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했고요. 닥쳐라. 그래서 묻으신 겁니다. CCTV 삭제하고 보고서 조작하고 아이 죽음을 무사고로 만드신 겁니다. 내가 닥치라고 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구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 봤다. 어머니가 떠는 모습을. 넌 아직 어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깨끗한 손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그럼 더러운 손으로 뭘 지켰습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재단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양심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돌아섰다. 문을 향해 걸었다. 민우야, 어머니가 불렀다. 나는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라.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다. 비서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 소집회. 예?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회의실은 술렁였다. 12명의 이사들이 긴급 소집에 당황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미자 이사장이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섰다. 본 거는 10년 전 성수동 현장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전무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 아닙니까? 종결된 게 아니라 은폐된 겁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다. 안전점검 보고서, 무사고 기록, 그리고 결제 라인. 이 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실제로는 구조물 붕괴로 7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무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다음 문서를 띄웠다. 병원 기록, 박서연의 수술 기록, 박하린의 사망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봤다. 나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오미자 이사장의 친필 메모입니다. 스크린에 메모가 떴다.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718 현장 붕괴 언론 통제. 보상 일괄 피해 아동 박하린 기록 삭제 무사고 전환.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오미자 이사장에게 향했다.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 이사가 일어났다. 이사장님,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재단을 위해 사람 죽음을 숨기셨단 말입니까? 당시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기부 약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고가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재단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다른 이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묻다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노려봤다. 범죄요? 당신들 중 누가 깨끗합니까? 이 자리에 앉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압니다. 회의실이 또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다.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불안한 시선들이 오갔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손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러운 손을 깨끗한 척할 순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재단을 지킨 게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를 잃게 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 뒤 가장 나이 든 이사가 일어났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오미자 이사장 해임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러분, 저는 40년을 이 재단에 바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찬성, 찬성, 찬성. 표가 올라갔다. 하나, 둘, 셋. 과반을 넘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휘청거렸다. 나는 달려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뿌리쳤다. 내 손 잡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는 돌아섰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었다. 표결은 끝났다. 재단은 지켰다. 하지만 어머니는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다.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가 보였다.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깨끗하고 멋진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빛나는 도시 아래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문이 열렸다. 비서였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차 준비해. 쪽방촌으로 간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비서가 나갔다. 나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복도 한 구석에서 나는 멈췄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울면서도 나는 알았다. 이게 맞다고, 이래야 한다고.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일어났다. 얼굴을 닦았다. 정장을 털었다. 그리고 걸었다. 쪽방촌으로. 박서연에게로. 쪽방촌 골목은 어제와 똑같았다. 좁고 어둡고 습했다. 나는 골목을 걸었다. 목발 소리를 기억했다. 똑, 똑, 똑. 그 소리를 따라갔다. 한문 앞에서 멈췄다. 나무 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박서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구냐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겨우 말했다. 저, 강민우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문이 열렸다. 박서연이 서 있었다. 목발에 기댄 채. 그녀는 나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그녀가 비웃었다. 10년 만에 할 말이 생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재단에서 나온 거 알아요. 또 돈 주려고요? 아닙니다. 그럼? 나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안전점검 보고서, 사고,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메모. 이걸 드리려고요. 박서연이 서류를 받았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인이는 목소리가 끊겼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웃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보상하겠습니다. 제대로, 진심으로. 보상?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돈 줄 거예요? 또? 아닙니다. 그럼? 나는 말했다. 클리닉을 만들겠습니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 여기, 쪽방촌에. 이동진료, 야간응급, 심리상담, 주거연계. 그리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현장안전 법률지원팀도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서연이 나를 오래 쳐다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왜요?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속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손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할 순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바닥에 서류를 내려다봤다. 한참 후에 말했다. 들어와요.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벽에는 낡은 달력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아이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편지 뭉치가 쌓여 있었다. 박서연이 말했다. 매일 한 통씩 썼어요. 편지를요? 하린이한테. 그녀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에 적힌 글씨. 하린이에게 아빠가 곧 온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매일. 거짓말인 걸 알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린이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나는 매일 거짓말했어요. 아빠는 바빠서 못 와. 나중에 온다. 그렇게 말이 끊겼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 있었다. 박서연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하린이가 죽던 날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나는 대답했어요. 곧 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가 나를 봤다. 거짓말도 기도였어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한 거짓말.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댔다.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박서연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목발을 짚고 섰다. 클리닉 만든다고 했죠? 예. 그럼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후원자로 오지 마요. 예? 책임자로 오세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돈 던지고 끝낼 거면 오지 마요. 이 건물 문턱은 내가 내 다리로 넘어야 해요. 당신도 당신 발로 걸어 들어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서연이 창밖을 봤다. 우린 완벽한 화해 못할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나를 봤다. 사람들 문턱부터 낮추자고요. 하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하린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섰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바람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쪽방촌을 나왔다. 별이 떠 있었다. 하린이도 저 별 중 하나일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죄책은 남을 것이다. 평생.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다. 행동으로 하는 애도를 나는 걸었다. 재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다. 나는 단상에 섰다. 손에 든 원고를 내려다봤다. 준비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원고를 접었다. 그냥 말하기로 했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을 발표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쪽방촌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시설입니다. 이동진료, 야간응급, 심리상담, 주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전무님, 할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전 재단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살 아이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계속했다. 박할인.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 클리닉을 만듭니다. 왜 무료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다. 나는 그를 봤다. 왜냐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직하게 말해야 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플래시가 또 터졌다. 재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입니까? 은폐입니다. 사고를 숨기고 기록을 지우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 아이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 이름을 되찾아주려 합니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
이곳에서 그 아이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 속에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준비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무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좋은 쪽으로? 절반은 좋고 절반은 복잡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지. 재단 이미지에 흠집냈으니까. 하지만 지지도 많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샤파린을 기억합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보였다. 저 어딘가에 박서연이 있을 것이었다. 목발을 짚고 좁은 방에서 클리닉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쪽방촌 입구, 예전 구판장 자리입니다. 공사 기간은 석 달입니다. 2달로 줄여. 전무님, 그건 2달.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쪽방촌을 찾았다. 박서연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강민우입니다. 문이 열렸다. 박서연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뉴스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했어요. 그녀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고 하기엔 슬픈 표정이었다. 할인이 이름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클리닉 계획서입니다. 보시고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손가락이 글자 위를 따라갔다. 심리상담도 있네요. 네.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주거 연계 서비스. 이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병원 치료 후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 박서연이 나를 봤다. 당신 진심이네요. 네. 돈만 들이붓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서류를 덮었다. 한 가지만 더 넣어요. 말씀하세요. 현장 노동자 안전 교육, 그리고 법률 상담. 나는 펜을 꺼내받아 적었다. 현장 노동자 안전 교육, 법률 상담. 공사장에서 다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할인이가 죽을 때도 그랬어요. 공사 현장 안전 문제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묻혔어요. 알겠습니다. 꼭 넣겠습니다. 나는 메모를 마쳤다. 다른 건요? 박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그녀도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강민우 씨. 네. 클리닉 개원하면 제가 갈게요. 오시겠습니까? 네. 환자로.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시 불렀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보증금이요. 치료비도 거절했는데 필요하시면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후원자로 오지 말라고 했죠. 책임자로 오라고. 그럼요. 제가 스스로 할게요. 이 방도, 다리 치료도.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제 길이에요. 박서연이 창밖을 봤다. 할인이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동정은 나를 더 작게 만든다는 거. 나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잃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클리닉에서 뵙겠습니다. 네. 나는 방을 나왔다.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목발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박서연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나도 내 길을 가야 했다. 2달이 흘렀다. 클리닉 건물이 완성됐다. 하얀 외벽에 큰 글씨로 새겨진 이름.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 개원식 날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리본 대신 다른 것을 걸었다. 안전모와 반사조끼. 건설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었다. 전무님,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맞아. 이게 할인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도 왔다. 하지만 이번엔 플래시가 적었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말했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을 엽니다. 이곳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계속했다. 첫 환자를 받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공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다치셨습니까? 네. 공사장에서 손을.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2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쪽방 노인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허리가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노인이 앉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3번째 환자, 젊은 여자였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가 열이 나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여기서 봐드릴게요.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청진기를 귀에 걸었다. 나는 접수대 뒤로 갔다. 번호표를 뽑았다. 환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들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목발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입구에서 박서연이 서 있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문턱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그녀가 말했었다. 이 건물 문턱은 내가 내 다리로 넘어야 해요.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문턱이 가까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녀가 문턱에 도착했다. 목발을 들어 올렸다. 넘었다. 한쪽 다리가 따라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도 박수를 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서연이 나를 봤다. 그녀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네, 오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박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나는 번호표를 건넸다. 그녀가 받아들었다. 4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나는 접수대로 돌아왔다. 다음 환자를 받았다. 5번째, 6번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대기실이 채워졌다. 공사장 노동자, 쪽방 주민, 노숙인, 이주민.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그들에게 갈 곳이 생겼다. 나는 벽을 올려다봤다.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그 아래 작은 글씨도 박할인을 기억하며. 나는 그 액자를 오래 쳐다봤다. 할인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너를 잊지 않는 방법.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기자들이 떠났다. 카메라가 사라졌다. 조용해졌다.
대기실에 환자들만 남았다. 그들은 차분히 기다렸다. 번호를 보며 서로 이야기하며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개원식보다, 플래시보다 이게 진짜였다. 4번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박서연이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접수대에 앉아 있었다. 다음 환자가 왔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저녁이 왔다. 하지만 환자는 끊이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환자가 나갔다. 의사들이 베개를 벗었다. 간호사들이 정리를 시작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박서연이 진료실에서 나왔다. 목발을 짚고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물리치료 시작하래요. 다행입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이 먼저 말했다. 할인 아빠. 나는 그녀를 봤다. 네. 우리 완벽한 화해는 못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재단이 한 짓 잊을 수 없어요. 할인이도 내 다리도. 네. 하지만 그녀가 클리닉 안을 둘러봤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사람들 문턱부터 낮추는 거. 나는 웃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네. 그리고 할인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우리는 또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편했다. 박서연이 일어났다. 들어가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었다. 목발 소리가 울렸다. 똑, 똑, 똑.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다. 뒤돌아봤다. 강민우 씨. 네. 고마워요. 할인이 이름 기억해줘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서연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대기실에 남았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벽에 액자가 보였다.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나는 눈을 감았다. 할인아, 우리가 시작했어. 내 이름으로. 내가 못 살았던 세상을 만들려고. 완벽하진 않을 거야.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할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 그리고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눈을 떴다. 일어섰다.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쪽방촌 골목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올 곳이 하나 더 생겼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 나는 걸었다. 집으로. 내일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음 날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다. 행동으로 하는 애도, 걸으며 하는 기도,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일. 별이 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인아, 잘 자. 우리가 지킬게. 내가 남긴 이 세상을. 개원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클리닉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익숙한 냄새였다. 이제는 집 냄새처럼 편했다. 접수대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오늘 예약 환자를 확인했다. 42명. 예약 없이 오는 사람까지 치면 50명은 넘을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첫 환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였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불편해 보였다. 처음 오시나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수입니다. 나는 차트를 꺼냈다. 신규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손가락이요. 공사장에서 끼었어요. 언제요? 사흘 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흘이나 참으셨습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여기선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 좀 볼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꺼냈다. 검지와 중지가 퉁퉁 부어 있었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프시겠습니다. 바로 진료실로 가시죠.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김태수를 안내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빨리 나으세요.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가 그 공짜 병원이요? 나는 웃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돈 안 받아요? 네, 진짜로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노? 나중에 청구서 나오는 거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어본다. 내 무릎이 아파 죽겠어. 안으로 들어가시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대기실이 채워졌다. 오전 10시쯤 박서연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오셨어요. 물리치료 예약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박서연이 목발을 들어 보였다. 조금씩요. 의족 준비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강민우 씨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서연 씨가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예전보단 밝은 표정이었다. 대기실 사람 많네요. 네, 요즘 계속 이래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박서연이 대기실로 갔다. 빈 의자에 앉았다. 옆에 공사장 노동자가 앉아 있었다. 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봤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자들이지만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이야기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분. 진료실 문이 열렸다. 환자가 나왔다. 웃고 있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가 나갔다. 다음 환자가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환자가 잠깐 줄어들었다. 나는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의사들도 교대로 쉬었다. 전무님, 간호사가 다가왔다. 네, 후원금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2천만 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이요? 아니요. 익명 아닙니다. 할인이 이야기를 듣고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감사 편지 보내세요. 네. 간호사가 돌아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할인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내가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를 움직여. 오후 2시, 특별한 환자가 왔다. 젊은 여자였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3달쯤 돼 보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기가 열이 나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괜찮습니다. 여기선 돈 안 받아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녀가 무너지듯 울었다. 나는 휴지를 건넸다. 우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 안았다. 소아과로 갔다. 젊은 여자가 뒤따라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거였다. 이게 할인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돈 없어서 아파도 못 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것. 저녁이 되었다.
환자가 계속 왔다. 7시쯤 낯선 노인이 들어왔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 노숙인이었다. 여기 아픈 사람 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네. 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기침이 안 멈춰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8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다. 의사들이 정리를 시작했다. 박서연이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왔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이 잘 봐주세요. 다행이네요. 그녀가 나를 봤다. 강민우 씨. 네.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네. 밥이나 한 끼 살게요. 아니. 제가 사야죠.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클리닉을 나왔다. 근처 식당으로 갔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박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다.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먹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박서연이 먼저 말했다. 할인이 생각나요. 떡볶이 좋아했거든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랬군요. 매운 거 못 먹으면서도 자꾸 먹겠다고 했어요. 입술 빨개지고 땀 흘리면서 그녀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엄마, 나 어른이야. 매운 것도 먹어. 그러면서 나는 그녀를 봤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좋은 추억이네요. 네, 좋은 추억이에요. 우리는 계속 먹었다. 천천히. 강민우 씨. 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고맙다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할인이 잊지 않아줘서, 클리닉 만들어줘서,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함께 걸어줘서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목이 메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왜요? 용서해 주셔서.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니에요. 아직. 알아요. 근데 그녀가 나를 봤다. 함께 갈 순 있어요. 완전히 용서는 못해도 같은 방향은 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밥을 다 먹었다. 계산을 하고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별이 떠 있었다. 저기 보여요? 박서연이 하늘을 가리켰다. 네, 할인이도 저기 있겠죠. 그럴 겁니다. 엄마 보고 있겠죠. 엄마, 잘 걸었어. 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녀가 웃었다. 이번엔 조금 밝은 웃음이었다. 할인아, 박서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야. 같이 걷는 사람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걸었다. 쪽방촌으로. 박서연의 집까지.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박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목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그리고 돌아섰다. 집으로 향했다. 걸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 걷고 있다. 같은 문을 열고, 같은 사람들을 돕고, 같은 별을 보며 그걸로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 가는 길이니까. 석 달이 더 흘렀다. 클리닉은 계속 환자로 가득했다. 하루 평균 60명, 많을 땐 100명도 넘었다. 후원금도 늘었다. 이제 두세 곳에 추가 클리닉을 열 수 있을 만큼. 나는
재단 이사회에 보고했다. 할인 클리닉 2호점을 열겠습니다. 어디에? 산동네, 달동네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계획이 승인됐다. 그날 저녁 나는 박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네. 2호점 열어요. 정말요? 네. 달동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할인이가 기뻐하겠어요. 그럴까요? 네. 틀림없어요. 나는 웃었다. 같이 개원식 갈래요? 제가요? 네. 함께요.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할인아, 우리가 계속할게. 내 이름으로 내가 남긴 이 일을. 문턱을 낮추는 일, 함께 걷는 일, 그리고 혼자 아프지 않게 하는 일. 1년이 흘렀다. 클리닉 1주년 기념일이었다. 아침 일찍 도착했다. 입구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환자가 아니었다. 동네 주민들이었다. 전무님,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 좀 했어요. 받으세요. 할머니들이 떡시루를 들고 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걸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병원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데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떡시루를 받아 안으로 들였다. 직원들이 나눠 먹었다. 오전 10시. 간단한 기념식을 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였다. 나는 짧게 말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이름으로. 그리고 1년 동안 2만 명을 진료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환자분들, 직원들, 그리고 나는 박서연을 봤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 목발은 옆에 기대놨다. 함께 걸어준 분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기념식이 끝나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환자들도 한 조각씩 받아갔다. 박서연이 다가왔다. 1년이네요. 그러게요. 빨랐어요. 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클리닉 안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있어서 덜 아팠다. 강민우 씨. 네. 할인 아빠. 박서연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우리 완벽한 화해 못할지 몰라요. 네. 할인이 죽음은 지울 수 없어요. 내 다리도, 그 기억도 알아요. 그래도 그녀가 클리닉 문을 봤다. 사람들 문턱부터 낮추자고요. 할인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할인이들을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우리는 나란히 서서 문을 봤다.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문턱을 넘어 하나 둘.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플 때 올 곳이 있었다. 기댈 문이 있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겨울바람이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따뜻했다. 나는 박서연을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우리는 웃었다. 완벽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아직 슬픔이 남아있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함께 있어서 가능한 웃음이었다. 가요. 박서연이 말했다. 어디로요? 일하러요. 환자들 기다려요. 그러네요. 우리는 돌아섰다. 접수대로 갔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박서연은 물리치료실로 갔다. 이제 그녀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다.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다음 분. 진료실 문이 열렸다. 환자가 들어갔다.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예약 목록을 봤다.
오늘도 많았다. 벽에 액자를 봤다.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박하린을 기억하며 나는 웃었다. 하린아, 우리가 지킬게. 내가 남긴 이 세상을. 내가 못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게. 문이 열렸다. 첫 환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할인재단 무료 클리닉에 오신 걸. 환자가 웃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긴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환자가 문턱을 넘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다. 문턱을 넘어 따뜻한 곳으로, 함께 있는 곳으로. 다리를 완성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다리 위를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다. 에필로그. 밤이 깊어도 문턱은 낮게 남습니다. 오늘 수많은 발걸음이 아픔 대신 안도를 남겼고 우리는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다리를 놓았고 완벽한 화해는 멀어도 함께 걷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은 또 열릴 겁니다. 누군가의 첫걸음이 덜 아프도록. 할인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 행동입니다.